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추적 20분. 오늘도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부에서 마지막에 윤태곤 실장이 어려운 게 옳은 길이고 쉬운 게 틀린 길이다. 요 얘기를 하다가 딱 끝났습니다. 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리바이벌 하면 좋은 내용을 전달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예, 내용은. 근데 이거만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예, 이걸 아시려면은 다시 듣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뭐랄까요, 어제 큰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아들이 많습니다. 정한근 씨가 외국에 있다가 잡혀왔습니다. 네. 무려 21년. 엄청납니다. 예. 지난 1998년에 도주를 했다 그래요. 그것도 사실은 공식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밀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요. 정식 출국 기록이 없다고 해요. 어렵게 갔네요. 예. 외국에도. 이제 그 당시 아마 그 한보그룹 자회사 지금 확인하기로는 동아시아가스라는 회사인데 네. 그 동아시아가스라는 회사에서 32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잠적을 해버렸다고 그래요. 322억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사라졌다. 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동안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소문만 무성했다고 그래요. 어디 있다더라 한번 소문만 무성했는데 작년에 이제 JTBC 취재팀에 처음으로 이렇게 포착이 됐다고 그래요. 당시에도 그 정한근 씨가요? 그렇죠. 예. 정한근 씨가 처음 포착이 됐는데 그 당시에 교민들의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그동안 체류를 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네. 영어 이름 4개를 쓰면서 미국과 캐나다, 에콰도르를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도 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다 그래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제 송환 작전이 시작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21년 동안 도피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이름을 바꾸고 시민권 같은 것들을 획득을 했어요. 지금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름을 바꿔도 시민권을 줘요? 뭐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는 결혼 게 같은 거 위장 결혼 같은 걸 했습니다. 남의 신분을 도용을 했다. 도용을 해서 하죠. 그래요? 나쁜 짓이죠. 예. 그래갖고 미국 시민권을 그걸 획득하고 이름을 도용해서 또 위장 결혼을 하고 시민권 취득 절차를 아주 간이하게 해서 획득한 이후에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우리도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한 일정 시점 중에 저 사람이 지금 있구나. 근데 문제는 에콰도르에 또 거주를 했거든요. 예. 에콰도르는 우리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안 돼 있습니다. 아하. 정부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횡령죄, 특경법상의 횡령죄로 지금 도피 중인 자인데 예. 좀 인도해달라고 요청해도 협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인도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때 가기만 해라. 가면 잡아가겠다. 근데 이번에 파나마 가다가 잡혔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예. 21년이면은 네. 공소시효 이런 건 없어요? 지금 문제가 예. 1997년 8년에 예. 도망갔거든요. 예. 근데 그때 만약 해외 그 도주다 이러면 공소시효 정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밀항을 했는지 국내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10년짜리였거든요 그때 예. 특경법이. 그럼 2008년 9월 달에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 공소시효 만료될지 안 될지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정한건이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소만 해놓습니다. 범죄는 확실하니까 기소를 했는데 재판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기소해놓고 15년간 재판을 못하면 영원히 처벌 못합니다. 아하. 그게 2023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2023년이 되면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으러 갔고 또 제보를 통해서 포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한근이가 에콰도르나 아마 딴 데 있으니까 네. 잡아올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일단 그래서 에콰도르에 있다가 이제 말씀대로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딘가 가기만 하면은 잡아오겠다라고 해서 지켜보고 예. 있었는데 파나마로 갔단 말이에요. 경유지로. 예, 이게 사실 이게 예. 확인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정한근 씨가 예. 미국과 캐나다와 에콰도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아하.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언젠가는 분명히 에콰도르에서 나올 거다라고 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에콰도르에서 어떻게든 나올 수밖에 없게끔 여러 가지 좀 검찰에서 압력을 좀 넣은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에콰도르 정부에다가 얘기도 했겠죠. 심지어는 그 작년에 문무일 총장이 에콰도르 방문을 하려다가 네. 뭐 다른 사정 때문에 못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네. 왜 가려고 했었느냐? 정한근 좀 데려다 달라고 넘겨달라고 그 요청을 하러 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그러니까 또 기사가 예, 있군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정한근도 조금 느꼈겠죠. 그래서 그럼 내가 떠야겠다라고 해서 떴는데 에콰도르에서 보통 이 남미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바로 가는 항공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나마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파나마나 뭐 다른 데 거쳐서 가는데 파나마나 멕시코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파나마나 멕시코만 들어오면 이제 중간에 인터셉트 하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러면서 에콰도르에 요청을 했대요. 나갈 때 연락 좀 해달라. 그거만 해달라. 범죄 인도는 안 되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혹시나 나가게 되면 전화 좀 해달라. 그거는 니들이 해줄 수 그거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 근데 멕시코도 그렇고요. 파나마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쪽에서 제법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나 봐요. 바로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얘 좀 잡아둬. 왜 잡아둬야 되느냐? 얘가 국적 세탁 또는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도주 중인 범죄자다. 신분 세탁한 건 확실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파나마 정부에 다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에콰도르에서 파나마로 넘어가는 그 몇 시간 사이에 중간에 그 일이 다 해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파나마에서 붙잡힌 겁니다. 근데 나는 한국 안 가고 나 파나마에서 있을래. 여기서 버텼습니다. 버틸래. 이럴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아니에요? 얘기했죠. 나는 미국 시민권자다. 그러면 스페인어를 막 쓰면서 한국말 못하는 척하고 난리를 치니까 검찰에서 그러면 너 국적 세탁 혐의로 파나마 교도소로 들어가야 된다. 파나마 교도소가 지금 가밀 수용입니다. 116%. 100명이 들어가야 되면 116명이 지금 수용돼 있고 그 설명을 해줘요. 방이 빡빡하다. 에이즈 걸려서 많이 죽어가고 있다. 재소자끼리 폭력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협박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협박 같은데. 당신이 원하면 파나마에 그냥 들어가라.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하니까 한국말로 잠깐만요. 예, 저는 정한근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저는 한국에 있는 교도소를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파나마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그 재소자한테는. 그 얘기를 협박한 게 아니고 그대로 전달하니까 정한근 씨가 스페인 말을 안 하고 한국말 한 거죠. 너 여기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그대로 전달. 그게 협박인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멕시코하고 파나마가 이렇게 사실 그 동네 교도소가 좀 악명이 좀 높아요. 사실은. 자, 일단 이렇게 좀 드라마 같은 어떤 상황에서 한국에 송환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약간 뭐랄까 재미삼아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사실 문제의 본질은 이게 한보 사태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한보 사태 이게 가물가물합니다. 살짝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보 사태라는 말이 지금 가슴 아프게 남아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게 IMF죠. 그렇죠. 말하자면. IMF의 시작이 바로 이 한보 사태부터였거든요. 그 뒤에 뭐 한보 사태가 터지고 기아 사태 터지고 하면서 연이어서 뭐 대기업들이 넘어지고 결국엔 우리나라가 IMF를 맞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보라는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분들 제법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 한보그룹은 이제 정태수 회장이 처음 창업한 회사인데요. 이분이 원래 세무공무원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 가서 점을 보니까 흑과 관련된 일을 하면은 대박이 터진다라는 그런 점괘를 얻었다고 최초의 그래요. 역술인 경영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점을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역술인이 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광산업에 뛰어들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한때 재계 서열 14위 정말 재벌 중간에 또 역술인이 그 역술인이 또 철을 좀 금을 좀 해봐라. 그래서 당진제철소를 그 얘기가 또 있어요. 그렇죠.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당진제철소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요. 이 한보철강 사태가 무려 5조 원대 부실 대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국 이후에 최대 금융 비리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5조 원대의 부실 대출 중에 약 10% 수천억 원이 뇌물로 뿌려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연루됐던 사람이 김현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그다음에 김기식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지금의 국중 금융감독원장 말고요. 김기섭의 김기섭 저도 놀랐어요. 안기부 운영 차장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현철 씨는 징역 3년이 처해졌다고 하죠. 그렇죠. 어찌됐든 이게 그러니까 당시 한보 사태라는 게 대한민국의 어떤 재벌의 어두운 면을 종합선물 세트처럼 딱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정경유착이었죠. 정경유착, 부정부패, 뭐 관치금융 등등등.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정태수 회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옥에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감옥에 잠시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여튼 1997년 그 당시에 특경법상의 횡령으로 또 뇌물 혐의로 15년 또 뭐 2002년도에는 또
징역 10월을 받았었는데 중간에 뭐 집행정지를 받았었어요. 그 아하. 기억을 다 하실 거예요. 아마 네. 이게 시초였어요. 재벌이 재판 받으러 오면 휠체어 타고 아하. 그 환자복 입고 예예예 그거 기억납니다. 패션을 선도했다고 해야 일단 되나요? 수염 좀 기르고 수염도 예. 그 모습 그대로 그 후에 수십 명의 재벌들이 그렇게 들어갔던 예. 기억 재판 받으러 왔던 기억이 있는데 선구자적인 분이시군요. 시초였는데 예. 그 이후에도 사면을 받았다가 중간에 또 자신이 운영하는 그 대학교에서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기소받은 그 상태에서 중간에 몸이 안 좋다고 보석 신청을 하고요. 네. 잠시 일본에 치료받으러 간다 했던 게 2007년인데 그 아하.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2007 그러면 13년 됐어요 벌써? 12년, 12년. 12년. 야, 당시에도 예. 일본으로 출국한다라고 약속을 해놓고선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로 갔대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범죄인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다음에는 키르기스탄으로 갔다고 그래요. 허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행적이 끊어졌는데 확인된 바로는 키르기즈스탄에서 금광 사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허허. 그러니까 이 사람이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그 광산업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하고 같이 움직인 것도 아니네요. 또 따지고 보면은. 그죠? 키르기즈스탄까지 또 갔다라는 그런 또 흔적은 나와 있어요. 저기 정한근 씨도.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정한근 씨는 요번에 검찰 조사에서 네. 아버지가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2018년 12월 1일 날 아버지가 에콰도르나 뭐 거기 사망했다. 근데 네. 검찰에 지금 인계를 받으면서 검찰이 소지품 같은 걸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네. 유죄 여건하고 뭐 여러 가지 거기서 그 정태수가 뭐 정태수 씨의 그 위장 이름이겠죠. 그게 사망된 어떤 그런 서류가 있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런 걸 그래요? 봤을 때는 아마 추측컨대 지금 살아 있으면 97, 6인데 아이고. 또 중간 대장암도 받은 적이 있고 고령이네요. 살아 있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네. 사망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예, 생각이 예. 드는데 그래도 그 확인-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일단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아, 그래요?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유고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조입할 때매요. 예. 그 부분에서 왜 있다고 보고 있느냐면은 키르기즈스탄에서 에콰도르로 갈 때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최근까지 키르기즈스탄에 살았다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갔다면은 신분 세탁을 해서 갔을 텐데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신분 세탁 자체가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네. 분명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정한근 씨가 최근까지도 노인 관련 질환에 해가지고 이렇게 약을 처방을 받았던 기록이 있대요. 정한근 씨가 먹은 것 같지는 않고 아하. 그렇다면은 이 정태수 씨가 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그렇죠. 일부는 있군요. 예, 그래서 뭐 확인된 바는 없으니까 지금 뭐 연령대로 보면 사망했을 개연성도 상당히 크긴 한데 검찰은 일단 시체라도 봐야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태수 씨는 이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잘 모르는 확인해 상황이고 봐야 되고요. 정한근 씨 같은 경우도 이 두 사람을 합하면은 뭐 국내 뭐 추징금, 체납액 이런 것들이 1위입니다. 1위. 2천억이 넘는다 이런 네. 얘기겠어요. 거의 3천억이 육박하니까 아마 부동의 일이죠. 부동의 일이고 아마 지금 체납자들 다 합쳐봤자 이거 뭐니? 그 정도는 제가 이렇게 통계를 못 봤는데. 근데 이 사람을 정한근 씨들이 수사를 하면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은 정부가? 어떻게 되는 이 거예요? 사람들 처벌도 뭐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국가 체납액이거든요. 국세. 그렇죠. 이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이 만약 됐다 그러면요. 네. 정태수를 통해서 국내에 만약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걸 찾을 수만 있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뭐 정한근이나 정보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문제는 세무공무원이에요. 정태수 씨가 원래 세무공무원 출신이죠. 탈세 잘할 예.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 그렇다면 뭐 차명을 했을 가능성 높고요. 국내보다는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 높고요. 그렇다면 좀 쉬운 우리가 상황은 아니다. 어렵다. 찾아내는 게. 네. 재산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르기즈스탄에서도 금광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고요. 네. 에콰도르에서도 지금 정한근 씨가 유전 관련 업체를 운영했다라는 게 확인이 네.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당한 액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정한근 씨가 도주하고 그 정태수 씨가 사라지는 그 사이가 10년 정도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 동안에 아마 꾸준히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빼돌리다가 뭐 적발이 돼서 다시 이제 도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재산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지는 이건 참 쉽지 않아요. 절차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않아요. 그렇군요. 이게 그래도 끝까지
잡아낸다 이런 선례를 만든 부분에서는 뭐 저는 뭐 그렇죠. 바람직한 그러니까 사례라고 검찰이 보여지는데 좋은 큰일 한 것 같아요. 예. 이게 2, 3년 두고 지금 한 거거든요, 사실은. 궁금한 사람들 더 있긴 해요. 뭐 예컨대 김우중 회장은 어디가 있을까? 어디가 있죠? 예, 베트남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인데 예. 이분은 또 사업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분도 체납액 이분이 되는데. 체납액 2위죠.